바랍니다. 거들었는데 어떡하지?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40분까지라며요. 아니 왜 갑자기 시간이 풀어요? 40분까지 하면. AI 질문 안 자르면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여기 봐주세요. 자, PPT를 봐주세요. 우리 지금 나는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왜 지난 시간에는 꽃으로 나를 표현해봤죠. 그러다가 오늘은 자화상으로 해봤죠. 그러는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참 이번 기회에 한번 더 해보는 거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자주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활동은요 한번 볼게요. 여기 봐주세요. 활동 2는 그리움을 오감각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움을 오감각으로 담아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미술형제 작품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이 작품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닮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다음 저기로 들어가면 그리움. 여러분, 정지용 시인의 그리움 시 알죠? 이 시를 갖고 어떻게 했냐면 미술형제들에게 이 시를 들려주고 이 시에서 느껴지는 바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랬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탐색이 좀 됐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넓은 먼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듯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다니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를 휘적이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이 시를 들려준 다음에 애들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이 시에 정지용 시인의 그리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상에 나타나는 그리움을 그림으로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애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물론 A그룹이 선발이 됐지만 어떤 식이 나왔냐면 보세요. 이 그림을 딱 그랬더니만 C그룹에서는, 그러니까 B는 그냥 중간 정도인데 C그룹, 완전 이제 탈락그룹, 거기 그룹은 이 그리움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위에서 드실 거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나, 여러분이 미술형제로 선발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고 깊이 있게 뭔가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특히 진짜 멋지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하나를 딱 줬을 때 그것을 그냥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구하고자 했던 본질을 꿰뚫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에서도 어떤 내가 어떤 뭐랄까 이론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저게 왜 나왔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하면서 본질로 들어가는데, 미술 형제들한테 이 시상을 주고 직접 몸으로 그려라, 이게 미술 형제일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미술 형제를 뽑을 때 직접 보고 그리는 파트도 있고, 시험 중에 또 하나는 이런 시상이나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거를 네가 그림으로 표현해봐라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홍대 미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떠냐면은 그림을 이게 어릴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림으로 뭔가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편하고 그게 언어였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C그룹은 정말 소를 그렸어. 소를 그리고 풀섭에 이렇게 기대어 있고, 그리고 시골 농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화로불 그려놓고 늙으신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면서 개울이 흘러가는 거, 이런 식의 그림을 C그룹은 그렸고, B그룹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냥 그려. 근데 A그룹은 어떻게 그렸나를 봤더니
A그룹은 눈 하나만 그리는 게 있어요. 눈 하나만. 눈 하나만 그렸는데 이 눈 안에 이 눈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리움이.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표사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근데 눈 하나만 그렸는데 그리움이 소 그리고 진화로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논두렁 그리고 이거 여러 마디 한 거보다 뭔가를 포인트를 포착해서 딱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확 주면서 그거구나라는 아하 싶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과학적 지식을 주저리 밀어놓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묶어서 예술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킬지에 관심을 갖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을 못 보여주니까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하나 들려줄게요. 음악을 하나 들려주는데 여러분이 이 음악을 묘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들려줄게요. 자, 이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앞에 불 좀 꺼주시네요. 잘 들어보세요. 좀 이따 의견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제목은요, 달에 홀린 피에로예요. 근데 이 달에 홀린 피에로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한번 볼게요. 자, 샌베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이 작곡가인데요.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작곡하는 사람 중에 샌베르크는 아주 혁명적인 아주 위대한 작곡가. 여러분들 베토벤 모차르트 알죠? 베토벤 모차르트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토벤 모차르트는 고전 시대의 음악가라면 현대 작곡가, 현대 음악의 아버지가 샌베르크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했냐면 원래는 모차르트처럼 베토벤처럼 곡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소리 나오고 이러죠. 귀신 신나라고 까먹는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게 샌베르크가 봐요. 이 달에 홀린 피에로라는 이 샌베르크가 뭐냐면 이 작품이 달에 홀린 피에로가 무섭고 기이한 꿈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조 기법과 이야기와 노래 중간에 슈티멘 레시타티브의 독일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말처럼 하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홀린 피에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하고 기묘한 꿈인데 그 꿈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간 갖고 있었던 음악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 솔, 미, 솔, 도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하면서 조를 완전히 깨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작품 그리고 거기서 소리도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했다가 막 악기 소리도 이상한 소리 나고 막 이런 기법들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깨게 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이구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걸 해? 이러는데 예술가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없던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메디치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들한테 좀 더 경직된 걸 이제 깨고 예술가처럼
안 되는 거 없이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상한 거 발달인 거 뭐 이상한 걸 만들기도 하고 내가 파격적으로 나가게끔 예술가들의 어떤 진취적인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과제는 뭐냐면요. 그리움 그리고 아까 달에 풀린 삐에로도 묘한 그 마음의 감정인데 그걸 퍼포먼스로 실현으로 그룹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팀별로 하는데 간단한 작품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서 뭐 한 두세 줄 정도로 이 작품은 이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간단히 그 저기다가 A4 용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간단히 적어주세요. 작은 쪽지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육성, 사람의 목소리를 쓸 수도 있고 신체 표현, 몸으로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는데 어떤 애가 이러고 나타날 수도 있어. 아니면 손 하나만 이러고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막 완전히 밑에를 헤엄치듯이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죽은 듯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네킹처럼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묘한 표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리도 그렇고 머리 뭐 각양각색이 다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팀인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팀들은 심지어는 아주 각양각색의 소리까지도 막 그거를 활용을 했던데 아무튼 육성, 신체 표현, 사물의 소리 모두 가능한데 심사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각자 심사를 할 텐데 오케스트라 구성처럼 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각 구성원들의 결,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조가 예를 들어 테이블이 한 조예요. 그럼 우리 테이블에 각각이 다 다르잖아.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하냐면 지휘자들이 악기하는 사람들을 딱 봐요. 그리고 그 악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살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무작위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악기가 갖고 있는 소리 있죠. 음색을 이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성악가들이 아무 노래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노래를 고르고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각 구성원들의 결, 특징을 파악하고 생각을 설계하고 생각을 서로에게 알리고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고 또 그 중에 리더가 이렇게 해보자. 자, 지도를 하고 요구도 하죠. 그러면서 연주를 해서 그 팀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청중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까 내가 과학사고와 예술사고가 다르다고 했죠. 과학에서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 위주로 논리 위주로 주로 가요. 그런데 예술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 구성원의 결이 어떤지를 먼저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단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돼야 돼. 자기네 팀끼리도 그렇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소리를 안 들으면 오케스트라가 엉망인 오케스트라가 되죠.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휘자를 중심으로 소리를 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간에도 서로 소리를 듣고 다른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나? 다른 수학자들은 어떤 걸 하나? 관심을 갖고 서로가 팀이 돼서 소통을 하게 하는데 심사할 때 도움만, 개인과 타인들 간의 소통, 어우러짐을 중시하라. 상호 소통을 하고 존중하라. 과학에서는 맞다 틀리다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예술은 훨씬 자유롭고 원하는 것, 상상한 걸 표현하려는 자유로운 발상, 남과 차원이 다른 상상력, 창조의 발판이 된다. 그래서 아바타에서 보면 동식물 간의 교감을 한다거나 아바타의 복제와 인간 뇌의 연결 이런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루브릭을 어디다 놨더니까 잠깐만 여기서 루브릭이 빠졌구나. 선생님이 바꾸는 사람이 있나 보다. 자 여기에